5만 명이 보고 있네. 11월 5일 금요일이네. 10시 31분 50초. 이영수 대표. 네. IT 신하지 말고. IT도 안 좋은데. 요즘 내 평생 먹을 욕 다 먹는 것 같아 요새. 벌써 올 초에 뭐 이게 실력보다 너무 잘한다고 막 띄워준다는. 다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 진짜. 유일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텔레그램에 가치 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유일하게 꾸준한 거기는 이제 퀀트 베이스 계량이나 숫자에 근거한 데이터 이 분석하는 데니까 뭐 큰 이 기복은 없는 거. 결국에 뭐 주식이라는 게 이제 실적을 따라간다. 궁극의 시간을 산정해 보면은 그런 결과들이죠. 물론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가끔 스팟으로 핫한 것도 잘 골라내고. 하여튼 가치 투자 클럽과 스톡헌터.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는 아니고 그냥 홍보. 자, 매크로는 거시 경제 시장 전체를 보는 그림은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어. 뒤죽박죽.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은 다 들어봤을 거고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 센트럴 뱅크들은 이 수요발 인플레이션에만 적합화되어 있어. 거기에 설계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인플레이션 파이팅 그래갖고 금리나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데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중앙은행도 지금 모르겠다. 중앙은행도 모르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왜 그러냐면 금리를 설정해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해야 돼. 금리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레벨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플레이어들이 계속 손절. 그러니까 금리가 막 뒤죽박죽 되니까 환율도 뒤죽박죽 되고 그 주식시장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그냥 저건 알아서 하겠지. 우리끼리 가. 뉴욕은 강해요. 뉴욕은 그냥 그런 구별 종목별이지만 미국 시장은 강하고 우리 시장은 못 따라가는 거야.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 여기 IT 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절절절절 매고 있습니다. 메이저가 이렇게 딱 묶여 있으니까 밑에들은 또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그냥 스팟으로 뭔가 탁 나오면은 뭐 심택인가요? 아침에? 네, 그렇죠. 그냥 떴다가 또 도로로로 내려오고 빵 떴다가 도로로 내려오고 우리 정경민 차장 덩어리가 얘기했지만 줬다 뺏는다 그래. 줬다 뺏고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 지친다. 그렇죠. 몇 번 당하면 뭐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걸 이제 계량화된 데이터로 설명하려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미국도 역전이 됐고 우리는 진즉 역전이 됐고 장단기 금리의 역전 우리나라는 이제 10년하고 30년이 역전이 됐거든. 30년물이 지금 2.39, 10년물이 2.43. 30년물이 더 비싸야 돼 금리가. 그런 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게 역전이 됐다고 하고 미국도 20년, 30년이 어제 역전이 됐어. 이게 역전이 된 거는 리세션,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 경기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왜?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났고 코로나 때문에 엉켜있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뒤죽박죽 된 거지. 석탄이 없어가지고 요소수 난리가 나고 그러면 반도체도 실리콘이 어떻게 될지 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보통 이게 장기 금리 역전은 단기물하고 장기물의 역전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장기물끼리잖아. 20년, 30년. 이건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것도 역전이라고 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뒤죽박죽 꼬여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급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금리 설정을 못해요. 이게 수요발 인플레이션이면은 뭐 내년도에 테이퍼링이 끝나면은 어느 쯤에 금리가 어떻게 되고 1년 후 1년 금리 막 거래를 하거든. 그거 설정을 못하니까 막 이거 쫓아가다가 손절. 금리 플레이어들이 손절을 하면은 다 뒤로 주르르르르 다 엮입니다. 이게 단기하고 역전되면 골 때리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이제 또 코로나, 코비드 22 나오면은 와 되겠지. 근데 그건 난 몰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질문 자체가 틀렸어. 질문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묻지 말라는 얘기야. 뭐 답이 없는데 뭘 물어봐. 오늘 저녁 오후에 이제 누가 됩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아까 본방에다가 슬쩍 내가 농구로 물어봤다.
데이터는 윤석열 쪽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저녁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윤석열 관련주를 사야 돼. 덕성이야? 뭐 했어? 근데 이게 우리 금요일에 올라가잖아. 관련주가 또 조금 올라. 오늘 저녁에 올라갈 텐데 아마 2시에 발표거든요. 일단 뭐 찌라시니까 뭐 그건 의미 없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윤석열 관련주, 뭐 무슨 뭐 홍준표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여기서 이제 존칭은 뺍니다. 어차피 시청하시는 분이 제일 저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꼬여 있는 세상을 피해 가려고 가상의 세상, 메타버스가 그래서 뜨는 겁니다. 달래 뜨는 게 아니야. 이게 돈은 있어요. 시중에 금리를 올린다 그래도 돈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짱 박혀있던 돈들이 막 나와. 지금 뭘 해야 하고 싶은데 뭐 해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근데 누군가 선도자들이 얘기해 주잖아. 미국에서는 뭐 JP 모건, 뭐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큰 은행들이 비트코인, 뉴욕 주지사도 월급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제 홍나희 여사가 NFT, 메타버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쪽입니다. 그쪽. 근데 되게 의외의 인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누구? 홍나희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원로신데 와 메타버스와 NFT를 그렇지. 이렇게 화두를 꺼낸다는 거기다가 게, 또 이재용 부회장하고 해인사 절에 가가지고 이제 근데 고유의 그 국보들을 NFT나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그 리온 갤러리에 뭐 이건희 컬렉션도 있지만 많잖아. 그거를 이제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지. 있을 거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 지난주에 뭐 했냐? HK 이노엔했었나?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머크 나와서 또 빵 떴지? 한 번은 빵 떠요. 이렇게 빵 떠. 밀리다 떠서 그렇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내가 시세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빵 뜨면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한번 영국 재료, 영국에서 먼저 승인을 했고 그럼 FDA가 승인을 하면은 그거만큼은 안 뜰 수도 있어. 재료가 반복되면은 이게 식상하거든. 그런 건 참고를 하시고 미투젠은 뭐 그냥 고만고만하잖아. 이게 중국 기업이라서 조금 사람들이 잘 안 신뢰하는 것 같아. 소셜 카지노지만 그냥 그거는 뭐 일단 유효 기간이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접고 이스트소프트 그거는 뭐 빵빵 일단 뭐 시세 났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호가 가지고 누가 또 장난치던데 난 모르겠다 그거는 좀 밀리면은 다시 볼 수 있겠고 새롭게 보는 거는 조금 독특한데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SBI 인베스트먼트 VC 업체입니다. VC 벤처 캐피탈인데 왜 여기 힌트를 갖냐면은 시장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투자한 쩐주들 있잖아. FI들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들 LP들이라고 또 하는데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요. 1년에 IRR이라고 우리 전문용어로 쓰지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빨리 회수를 원하는 거야. 현물화시키기. 그러니까 투자했던 회사들을 엑시트한다 그러지. 그게 빨라집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투자한 회사 중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디어유 그것도 뭐 웃긴 소리로 어이구 디어유 뭐 이렇게 하던데 이거 아재 개그잖아 이거는. 그 디어유는 뭐 팬 플랫폼. 아이돌 오빠들이 이제 카톡으로 답변해주고 이런 거예요. 돈 내면은 소통하는 거야. 소통해요. 그 팬덤층이 많잖아. 이게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돼 있잖아. 맞아요. 디어유가 10일 날 상장을 하는데 SBI 인베스트먼트가 지분 투자율이 제일 높을 겁니다.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거는. 디어유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야놀자 있잖아요, 야놀자에 160억 투자했는데 이런 투자한 것들의 회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회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실적으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런 VC 업체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데,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데 저는 다음 주에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NFT 메타버스 관련주로 안 오른 것 중에는 캐리소프트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아. 그다음에 좀 큰 거는 컴투스. 신선하게는 컴투스 정도. NFT 전문가야. 전문가는 아니고 사실은 그 녀석 그 우리가 아는 걔 있잖아. 그 사람한테서 힌트를 얻은 거지. 그래서 뭐 CG 작업을 해놓은 나무, 산, 뭐 우주, 별, 로봇, 뭐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도 CG 작업 해놓은 거기 하나하나씩 모듈로 IP 자산처럼 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NFT라는 기술로 더 쉬워서 소유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래를 하는 거래소들 뭐 두나무, 업비트 이런 데하고도 코릴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잖아. 그게 자산이 된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서는 오 짜릿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림만 그게 NFT가 되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있으면 나이키도 그런 거 한대. 맞아요. 나이키의 신상인데 오프라인에서 살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나의 아바타 옛날에 그
싸이월드에 아이템. 머리카락 하나 있는 애 있잖아. 미니미. 걔도 막 꾸미잖아. 가발도 씌우고 막 근데 눈도 뭐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이제는 사실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은 조금 더 극사실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임화나 이영수를 촬영했는데 약간 아바타가 실사에 가까워. 거기다가 이제 옷을 입히는 거지. 막 벗겨놓든지.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이 나올 수 있는 물을 터줬잖아, NFT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까 얘기했던 본래의 오프라인 시장은 뒤죽박죽 꼬여 있는데 가상의 세계는 확장을 하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물꼬가 조금 주목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올라간 거는 그 IT 중에서는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퀄컴 막 폭등하잖아, 12%씩. 그쵸. 그럼 뭐겠어? 걔네들이 엔비디아는 칩셋인데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가지만 뭐 이런 가상 그래픽 그쵸. 그래픽. 그리고 그치? 메타버스다가 그래픽 세계잖아. 그렇지. 눈으로 봐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퀄컴은 여기 뭐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고속으로 데이터 그래픽 만들면 쏴줘야 될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막 폭등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우리나라 주식이 막 그렇다 그러면 또 저러다 말겠지 하는데. 그걸로 이제 좀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주일렉 같은 회사는 커넥터. 네, 고속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커넥터. 우주일렉은 오늘 뭐 수급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대주주 뭐 이슈가 있다고. 그치. 네. 이게 연말이 되면은 주식 지분에 따른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 이슈가 있잖아. 매년마다. 내년에는 좀 빨리 나오네. 11월 초인데 그죠? 미리 준비하나 보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오히려 기회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메모리가 너무 서플라이 체인이 잘 돼 있어요. 뭔가 뭐 문제도 좀 생기고 했는데 메모리는 SCM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서플라이 체인. 생산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쇼티지가 나니까 아니 그 필요하다고 그래서 잘 생산했는데 왜 자꾸 얘들 때문에 계속 물량이 남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거죠. 이 불량 학생들 때문에 같이 이제 우리 모범생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좀 미국 정부가 이제 고객 명단 내놔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난리 났잖아요. 일단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8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고객사 명단을 빼주고 뭔가 또 로비했나 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뭐 이게 자동차용이냐, 휴대폰용이냐, 컴퓨터용이냐, 뭐 이런 산업 용도별 공급 현황은 내놔라.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과대 또 막 해석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 아니냐. 굴욕적인 협정이요. 그래서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을 하고 나서 일본 반도체 산업을 죽여버렸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때는 죽여야 될 놈이 일본이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죽여야 될 대상이 중국이지 한국하고 대만이 아니거든요. 그거야 뭐 미국 속내를 어떻게 하겠어. 맞죠. 그래서 뭐 그 미일 반도체 협정까지 가는 건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주 타깃이 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뭐 이 나중에 구도가 좀 우리한테 그리고 대만한테 일본한테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오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고 그건 또 너무 과대 확대 뭐 평가해서 또 너무 반도체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썰이에요. 소설스러운 건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자국 플랫폼 기업을 때렸잖아.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이런 데를 막 때렸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애들 두들겨 맞으니까 말 잘 듣잖아요. 이제 그동안 막 공산당 이야기도 안 듣고 그러다가 말 잘 듣는데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유대인 자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의 플랫폼 기업을 때리긴 쉽지 않을걸? 이게 이제 미국 속내가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동안은 플랫폼 기업을 중국 정부가 때렸지 미국이 중국 플랫폼을 때리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일가에서 투자를 이미 많이 해놨기 때문에 때리면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이제 텐센트가 반도체 굴기를 하는 선봉장이 되고 마윈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쓱 나타났는데 우리가 칭화윤이 되살려 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약간 복잡해지는 거죠. 그동안은 화웨이는 때려도 자국 투자업계가 피해를 보진 않는데 이제 만약에 알리바바나 텐센트를 미국이 때려버리면 자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특히나 유대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최근에 마오텅이 텐센트 그 대주주가 우리 모나노 ASIC 개발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윈은 칭화윤이 지금 파산이잖아요. 우리가 걷어가지고 잘해볼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그럼 바이든의 어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다음 주 이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중국의 육중전회가 열려요. 하여튼 이 맥락으로 보면은 육중전회 이후에 중국의 IT 기업들이 조금 솟아날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다시 트럼프의 망명이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바이든이 위기를 타개하려면은 선거에서 졌죠. 그치. 네. 트럼프 스타일이면은 밖을 때려, 중국을 때려, 또 때려. 계속 밖을 때려가지고 내부를 결속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일 것 같아. 중국과 약간 화해 제스처 비스무리하게 물론 액션이겠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이슈가 되면은 또 IT가 약간 반짝 살아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좀 보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주제가 했지만 반도체 기판 쇼티지가 났는데 그럼 이게 왜 쇼티지가 났을까라고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기존의 뭐 반도체 기판 특히 플립칩 BGA라는 수요는 인텔하고 AMD하고 엔비디아만 보면 됐잖아요. 그럼 얘들 보고 딱 수요를 준비해 놓으면 되는데 갑자기 애플이 M1이라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면서 플립칩 BGA를 확 당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지 않은 수요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쇼티지가 난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쇼티지 나니까 또 플립칩 CSP 쪽에서도 쇼티지가 나. 그게 또 보면 결국 또 ASIC에 대해서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FCBGA라는 게 PCB가 보통 보면 우리 옛날에 컴퓨터 뜯어서 보면 녹색 기판 나오잖아요. 그렇지. 마더보드. 그죠. 이게 PCB예요. 그냥 이제 PCB고. PCB.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구부릴 수 있는 PCB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폴리이미드 소재에다가 요게 이제 해서 한 게 그게 FPCB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반도체 기판이라는 거는 요 녹색 기판인데 요 녹색 마더보드는 회로 선폭이 되게 커요. 막 8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를 실장하려면 굉장히 미세해야 되니까 뭐 2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돼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그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CPU나 GPU나 뭐 이런 것들은 I/O 수라고 그러죠. 채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요 방석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플립칩 BGA라는 기판이고, 네네. 그게 이제 실장하는 뭐 대상인데 그 수요가 애플 때문에 확 늘어서 쇼티지? 그렇죠. 이제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이제 애플이 일단 땡겨가니까 그 기존에는 철저하게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공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구글 같은 애들이 우리 서버용 CPU 설계해서 직접 써.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지 못한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 플립칩 BGA 기판을 확 당겨가 버리고 공급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수요가 막 생기니까 막 팔아. 그러니까 이익이 확 올라가는 거고. 국내 관련 기업은? 그렇죠. 이제 일본 애들이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2등 업체들이 누가 있냐?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뭐 대덕전자, 뭐 해성DS, 뭐 심텍 이런 데다가 또 사가려고. 그래서 심텍 리포트가 세게 나왔구나. 그렇죠. 지금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시스템 반도체향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기존에 그러면 메모리 하지 말고 우리 시스템 반도체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메모리 투자가 적어져요. 그런데 또 메모리는 DDR5로 해야 되니까 또 메모리가 부족하네? 이게 계속 연쇄작용. 결국은 이 모든 쇼티지의 근본 원인은 기존의 범용 반도체 중심의 우리 컴퓨팅 생태계가 이게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중심으로 옮겨가는 와중에 이게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제일 익스포저 높은 회사들이 회사가 심텍이에요. 전체 매출의 괜찮아. 70%가 심텍이고 나머지 신선한 거 좀 없나? 코리아 서키트가 좋아요. 코리아 서키트가 좋고 코리아 서키트는 기존에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주기판을 했거든요. 왜냐면 다 접었잖아요. 삼성전기도 접었죠. 뭐 저기 대덕전자도 HDI 사고 접으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굉장히 좀 잘 팔아먹었잖아요. 또 코리아 서키트가 반도체 기판 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거기 폴디드 줌용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또 핸들러 납품하고 그게 사실 수요가 꽤 되거든요. 한미 반도체야 뭐 꾸준히 이게 그리고 PCB 투자 많아지잖아요. PCB 투자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PCB 투자 만약에 1,0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중 25%가 구멍 뚫는 드릴이에요. 그래서 미세 드릴 하는 데가 이오테크닉스니까 뭐 1,000억 중에 250억은 미세 드릴 사야 돼요. 만약에 이거 플립칩 BGA 하려면 마이크로소 PCB용 마이크로소 출시 그 자료를 냈고 그리고 AST 팀을 전담 팀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PCB 커터 쪽 엄청 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PCB 쪽 투자가 많아지니까 한미반도체도 이제 기존에는 패키지 소어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PCB 소어 쪽도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 회사는 안 걸리는 데가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또 안티 많이 달리구나. 나는 까놓고 얘기하는데 부정적으로 봅니다. NC소프트는 부정적으로 봐. 지금 가격도 좀 부담이야. 이유는 그냥 내가 보는 거는 약간 정성적인, 난 게임은 잘 몰라. W나 M이나 솔직히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뭐 린저씨들의 이탈 이런 거야 이미 공공연하게 기사화가 다 됐고. 근데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 사내에서 팀들이 이탈을 한 걸 알고 있어. 개발팀이 이탈했어. 통으로. 그거 뭐겠어. 회사는 인적 자원이 중요하지. 그 인적 자원을 관리를 잘 못하면은 미래가 불투명해. 그다음에 이제 김택진 의장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너무 댓글로 안티 달지 마세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그 대안으로 난 컴투스가 대안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도 아까 뭐 지금 나왔는데 하이브가 또 자이언트 스텝에 집어넣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넓혀가잖아. 하이브.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겠어? 덱스터? 그렇지. 덱스터. 너무 밀어주나? 덱스터? 밀어주는 게 아니라 좀 보이니까. 아니 뭐 메타버스 저기 제대로 하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뭐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덱스터는 저는 아직 꺾을 때는 그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잖아. 15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고가 15일까지는 대부분 3분기 실적을 다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3분기 실적은 그닥 그렇게 아직까지 왜냐면 투자를 많이 했던 맞아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모가디슈의 그 이익 산입도 4Q나 그렇죠. 아니면 내년 내년 1Q 1Q 정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실적 숫자는 아직 또 쫓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 때 이제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건 오히려 다음 넥스트를 보기 위한 넥스트 레벨. 그렇죠. 항상 얘기하는 우리 에스파. 우리 와이프가 좋다고 노래 좋다고 그러던데. 자, 변함없이 홍보합니다. 텔레그램 가치 투자 클럽. 네,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 자료들이 또 저희한테 없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 잘 보내시고 뭘 빼먹은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아 그래 고생하는 프로듀서들 제작진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네, 이거는 제작진들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 맞습니다. 어린 나은이하고 민지하고 고생하니까 고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늘 저녁 누가 돼 있을까 궁금하긴 하다, 그죠? 파평윤 씨 그거. 끝냅시다. 안녕. 안녕.